한국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은 스포츠에서 가장 강력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노력과 열망을 압축한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부터 듣는 사람이 기준을 꺼내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동으로 받아들이면 쉬운 일이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 한 문장이 곧바로 다른 질문을 부릅니다. 국가대표는 누구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가? 국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흥행과 실력은 어디까지 함께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리그는 어떤 원칙으로 선수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가? 지금 이 논쟁의 중심에 선 잉쿠 씨는 바로 그 질문을 한꺼번에 꺼내놓았습니다. 더 복잡한 점은 잉쿠 씨가 지금 V리그 여자부에서 가장 화제를 모으는 선수라는 사실과 동시에 다음 시즌 리그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이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관중을 부르고 시청률을 만들며 이야기를 끌어내는 선수인데 코트 위 성적표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누구 편을 들기만 하면 설득력이 무너집니다. 흥행의 가치만 말하면 프로의 본질을 잊었다는 비판을 받고 성적만 말하면 리그가 처한 현실을 모른다는 반발을 부릅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왜 필요한지부터 차근차근 따져야 합니다. 먼저 잉쿠 씨의 존재가 리그에 주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잉쿠 씨가 뛰는 날 경기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관중석이 더 빨리 차며 카메라가 선수 한 명을 따라붙는 장면이 흠해졌습니다. 몽골 교민들의 단체 응원은 경기장에 색을 입혔고 그 자체로 또 다른 스토리가 됐습니다. 시청률 1.5라는 수치가 나왔다면 그 수치는 단지 팬덤의 열기를 보여주는 기록이 아니라 리그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관심의 총량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자 배구가 직면한 현실을 생각하면 한 명의 선수에게서 이런 변화가 나온다는 것은 희소한 일입니다. 구단의 입장에서는 티켓 판매와 굿즈, 스폰서 노출과 지역 팬 확대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리그 전체로 보면 중계 노출이 늘고 신규 시청자 유입이 생기며 다른 선수들의 관심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잉쿠 씨는 선수라기보다 흥행을 끌어오는 매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프로스포츠가 흥행만으로 선수 자리를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더 이상 분위기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잉쿠 씨는 1세트와 2세트 선발로 나섰지만 득점이 많지 않았고 공격 성공률이 낮았으며 범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목적타 서브의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공격 리듬이 끊겼고 결국 세트 도중 교체됐습니다. 감독이 리듬이 맞지 않았다고 감싸는 발언을 했더라도 프로에서 이런 기록은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남고 결과는 다음 기회를 바꿉니다. 더구나 인 씨는 아시아 쿼터 선수입니다. 아시아 쿼터는 국내 선수와 비교해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외국인 전력으로 기배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팀의 승리에 직접 영향을 줘야 하고 적어도 상대가 대비해야 할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격에서 막히고 리시브가 흔들리고 범실이 늘면 상대는 그 자리를 파고들며 팀 전체를 흔듭니다. 이때 팬들이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전력 계산의 문제입니다. 이 선수가 뛰는 것이 경기에서 어떤 이득을 주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약할수록 흥행이 가진 힘도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서 정관장의 팀 상황이 논쟁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팀이 상위권에서 안정적으로 버티는 시즌이라면 흥행을 만들면서 경험을 쌓는 선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흥행의 효과는 팀 성적과 충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연패와 하위권에 있는 팀은 다릅니다. 그 팀은 지금 당장 승리가 절실하고 남은 경기 하나하나가 순위와 직결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선수 기용이 실험으로 보이면 곧바로 반발이 생깁니다. 팬들은 팀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고
구단은 성적과 흥행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더 냉정한 사실은 프로의 계약이 감정이 아니라 성적과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정의입니다. 팀이 반등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길 수 있는 전력을 찾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가급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특정 선수를 깎아내리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 전력이 절실한 팀이 원하는 요구치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 요구치에 닿지 못하면 어떤 팀도 장기적인 관점만으로 선수를 품기 어렵습니다. 다음 시즌부터 아시아 쿼터가 드래프트가 아닌 자유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점은 이 문제의 핵심을 바꿉니다. 드래프트에서는 순번과 선택의 제약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선수가 없더라도 팀 사정상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한 이후에는 시간을 주며 키우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유계약은 다릅니다. 구단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선수를 직접 고르고 그 선수가 당장 어떤 전력을 제공하는지 따집니다. 흥행이 계약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가 될 수는 있지만 우승과 플레이오프 경쟁이 걸린 팀에게는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자유계약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상대가 검증된 아시아 쿼터 에이스들이라면 인쿠시는 더욱 불리해집니다. 흥행은 확실하지만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린다면 그 흥행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팀이 지면 팬들은 더 크게 실망하고 이슈는 응원이 아니라 논쟁으로 바뀝니다. 자유계약은 이런 감정 비용까지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쿠시의 선택은 더 절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박함이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 라는 발언으로 연결됩니다. 이 발언은 감동과 반발을 동시에 부릅니다. 지지하는 쪽은 말합니다. 인쿠시는 아직 20살이고 발전 가능성이 크며 한국어 소통도 되고 리그에 대한 애정도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리그가 국제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하는 쪽은 말합니다. 국가대표는 실력으로 가야 하고 아직 증명되지 않은 선수에게 그 문을 열어주면 기준이 흐려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흐려지는 순간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국내에서 오랫동안 훈련해온 선수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두 시선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단순히 찬반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귀화 자체가 감정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적을 얻는 과정은 법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스포츠에서 귀화는 그 나라의 대표팀과 리그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전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사례가 길을 열었다면 그 길 위에서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사례는 예외로 보일 수 있지만 사례가 늘어나면 그것은 규칙처럼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때부터 묻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 따라서 인쿠시의 귀화 논의가 시작된다면 리그와 배구계는 단지 한 선수의 열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같은 질문이 반복될 때 적용할 원칙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대표라는 말이 나오면 논쟁이 훨씬 커집니다. 대표팀은 개인의 꿈이 실현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과의 책임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역할의 변화입니다. 지금 인쿠시는 응원받는 아시아 쿼터 선수입니다. 팬들은 낯선 환경에서 도전하는 젊은 선수에게 어느 정도의 실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얻는 순간 그 선수는 더 이상 외국인 선수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국내 선수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고 같은 비판을 견뎌야 합니다. 특히 대표팀과 연결되는 순간 선수는 경기에서의 패배와 성적 부진의 책임을 함께 떠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화는 인쿠시에게 도피처가 아니라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인정해야 논쟁이 균형을 찾습니다. 귀화는 특혜가 아니라 역할의 전환이며 그 전환을 정당화하려면 그에 걸맞은 실력과
성장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 논쟁이 단지 잉쿠시라는 개인의 사례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리그가 처한 현실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 배구는 관중과 화제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 경쟁력은 강해져야 하고 국내 육성 시스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흥행을 위해 기준을 낮추면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표팀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지나치게 겉하게 적용하면 리그가 활력을 잃고 새로운 팬을 끌어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무엇이 옳다해서 끝나지 않고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잉쿠시가 가져오는 흥행 효과가 리그의 장기적 경쟁력과 연결될 수 있는가입니다. 연결될 수 있다면 투자로 볼 수 있고 연결되지 못한다면 일시적 관심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연결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소를 봐야 합니다. 첫째는 기술적인 성장입니다. 리시브가 목적타에 흔들린다면 그 약점은 반복적으로 공략될 것입니다. 약점이 뚜렷한 선수는 상대에게 전술적 확신을 줍니다. 전술적 확신은 경기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잉쿠시가 남은 시즌 동안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리시브의 안정과 범실의 감소입니다. 공격에서 높은 타점을 갖고 있더라도 리시브가 무너지면 공격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둘째는 결정력입니다. 아시아 쿼터의 자리는 단지 성장 가능성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팀 전력의 한 축입니다. 고비에서 점수를 내고 흐름을 돌리는 역할이 요구됩니다. 셋째는 팀 내 역할의 명확화입니다. 잉쿠시를 흥행 카드로만 쓰면 코트에서 역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역할이 분명하면 선수는 부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개선될 때 귀와 논의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 지점에서 빠졌던 관점을 하나 더 보태야 합니다. 귀와 논의가 국내 선수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잉쿠시가 실력 검증 없이 화제성으로 길을 연다면 국내 유망주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아니라 이야기로 자리가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육성 시스템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잉쿠시가 명확한 기준을 통과해 자리 잡는다면 메시지는 달라집니다. 국적이 아니라 실력과 성장으로 증명하면 누구에게든 기회가 열린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인시의 귀화 논의는 잉쿠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선수와 유소년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됩니다. 이런 맥락을 함께 설명해야 까다로운 시청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측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근거를 세우고 변수를 분해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전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잉쿠시가 남은 시즌 동안 눈에 보이는 성장 지표를 만들고 다음 시즌에도 리그에 남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리시브가 적어도 흔들림의 폭을 줄여야 하고 범실이 눈에 띄게 감소해야 하며 공격에서 득점 기여가 꾸준히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팬들이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당 공격 성공률과 범실이 안정되는 흐름이 나오면 구단은 흥행 효과와 성장 가능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유계약 시장에서도 이 선수는 단지 화제성이 아니라 성장 곡선을 가진 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잉쿠시의 장점은 젊은 나이입니다. 젊음은 가능성이지만 동시에 계약에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팀이 단기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미래까지 함께 보려 한다면 잉쿠시는 선택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잉쿠시가 성적과 성장에서 결정적인 반전을 만들지 못해 자유계약 시장에서 밀려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성립하는 조건은 냉정합니다. 약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상대 팀들이 목적타와 브로킹 패턴으로 계속 공략하며 잉쿠시가 그 압박을 해결하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자유계약 시장에서는 비료가 더 가혹해집니다. 구단은 예산을 투자할 때 같은 비용으로 더 확실한 득점과 안정성을 주는 선수에게 마음이 갑니다. 만약 인쿠시가 흥행을 가져오더라도 팀이 계속 지면 그 흥행은 지지로 남지 않고 논쟁으로 남습니다. 논쟁이 길어지면 구단은 부담을 느끼고 스폰서 역시 결과와의 연결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시의 다음 시즌 잔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예측이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유계약이라는 제도 변화가 선수의 생존을 얼마나 냉정하게 만드는지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경로입니다. 셋째는 가장 현실적인 회색 시나리오입니다. 인쿠시가 엄청난 반전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완전히 실패로 규정되기도 어려운 성적을 남기고 논쟁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쿠시는 다음 시즌에도 리그 어딘가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흥행 효과가 여전히 크고 구단이 단기 성적과 장기 투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위권 팀이나 리빌딩을 계획하는 팀은 즉시 우승보다 팬덤 확대와 팀 색깔 형성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인시는 그런 팀에게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나리오에서는 귀화 논의가 곧바로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인쿠시는 몇 년에 걸쳐 실력으로 문을 두드리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팬들의 반응을 더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잘하고 어떤 경기에서는 흔들릴 때 댓글은 더 갈립니다. 지지와 비판이 함께 커지고 매 경기 후 논쟁이 이어지며 관심은 유지됩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건강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논쟁이 개인 공격으로 흐르지 않도록 평가 기준이 경기력의 구체적 요소로 유지돼야 합니다. 리시브, 수비 위치, 공격 선택, 범실의 유형 같은 구체적 지점에서 토론이 이뤄질 때 논쟁은 리그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비난과 조롱으로 흐르면 선수도 리그도 모두 손해를 봅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길이 유력한지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는 구단의 목표, 리그의 시장 분위기, 그리고 인시의 성장 속도입니다. 특히 인시의 성장 속도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팬들은 발전 가능성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프로에서 발전 가능성은 말이 아니라 속도로 증명됩니다. 한 달 동안 무엇이 바뀌었는가? 5경기 동안 범실이 어떻게 줄었는가? 목적타를 받았을 때 자세와 방향 전환이 얼마나 안정됐는가? 공격에서 단조로운 강타만 고집하지 않고 코스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성장입니다. 만약 남은 시즌에서 이런 변화가 실제로 확인된다면 귀화 논의는 감정의 영역에서 판단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반대하는 사람도 최소한 한 가지는 인정하게 됩니다. 이 선수가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논쟁은 더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토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팀의 자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내 선수와의 경쟁은 어떤 방식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가? 귀화 선수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깊어집니다. 반대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귀화 발언은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표팀은 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꿈은 준비와 함께할 때 존중받습니다. 준비가 보이지 않으면 꿈은 오해를 부릅니다. 팬들은 그 오해를 불공정이라고 부르거나 흥행을 위한 발언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인쿠시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그 진정성은 코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술의 변화와 책임감은 연습과 경기에서만 확인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즌은 인쿠시에게 변명할 시간이 아니라 증명할 시간입니다. 이 표현이 차갑게 들리더라도 프로에서 선수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언어가 증명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리그는 흥행이 필요하고 인시는 그 흥행을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냉정해야 하느냐는 반론입니다. 저는 이 반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흥행은 리그의 생명줄입니다. 다만 흥행을 지키는 방법이 기준을 낮추는 것만은 아닙니다. 흥행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법은 흥행과 경기력이 함께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시라는 흥행 자원이 있다면 리그와 구단은 그 자원이 경기력에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이란 무조건 출전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보완할 시스템을 제공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선수에게 지나친 감정 부담을 덜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수는 그 지원을 받아들여 결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 상호 책임이 작동할 때 흥행은 오래갑니다. 흥행이 실력과 연결되지 못하면 팬은 언젠가 피로를 느낍니다. 이야기는 반복되지만 승리가 없고 성장이 없으면 응원은 갈라지고 관심은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흥행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성장의 방향이 생기고 그 방향이 팬의 기대를 유지합니다.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논점은 국가대표의 상징성입니다. 대표팀은 리그의 얼굴이며 국제무대에서 한국 배구의 현재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그 자리는 꿈을 존중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경쟁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대표팀과 관련된 논의는 항상 두 층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공정성입니다. 국내 선수들이 같은 기준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효율성입니다.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인쿠 씨가 귀화 후 대표팀을 꿈꾼다면 그는 결국 국내 선수들과 같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혜라는 인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특혜 논란이 생기면 어떤 경기력도 온전히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귀화가 논의된다면 절차와 기준을 공개하고 평가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까다로운 팬도 납득합니다. 납득이 있어야 지지가 생기고 지지가 있어야 선수도 버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쿠 씨는 지금 한쪽에서는 리그를 살린 흥행 자산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프로 선수로서 증명해야 할 성적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제도 변화라는 외부 요인이 인쿠 씨의 미래를 더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계약 시장은 구단의 선택을 더 냉정하게 만들고 그 냉정함은 선수에게 더 빠른 성장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쿠 씨가 꺼낸 귀화와 대표팀 발언은 논쟁을 더 큰 무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무대에서 감정은 더 커지고 기준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인쿠 씨가 남은 시즌 동안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구단과 리그가 어떤 기준으로 이 선수를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팬들이 그 기준에 동의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쟁의 결론은 말이 아니라 경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인쿠 씨가 성장의 증거를 보여준다면 그가 던진 말은 감동이 아니라 설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의 증거가 없다면 그 말은 꿈이 아니라 논쟁의 불씨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몇 경기, 몇 주가 중요합니다. 팬들이 정말로 논쟁을 하고 싶다면 감정으로 싸우기보다 기준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리시브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범실의 유형이 줄었는지, 공격에서 어떤 선택이 밀었는지, 팀 승리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이런 구체적 지점을 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논쟁은 리그의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쿠 씨는 한 번 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흥행을 만든 선수로 남을지, 흥행과 경기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선수로 나아갈지, 혹은 논쟁만 남긴 채 사라질지, 이 세 갈래 중 어디로 가든 근거는 코트 위에 남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답도 결국 거기서 나올 겁니다.